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현재로서는요. 하지만 만약 이 두 사람의 돈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의 재산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만사 무사를 소개합니다. 이제껏 살았던 사람 중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700년 이상 세계 최고 부자의 위치를 유지했고 그의 재산 규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약 200조 원, 일론 머스크는 약 300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만사무사는 헤아릴 수 없는 부를 누렸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가 400조 원에서 500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건 가설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강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는 그의 나라 경제를 파괴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만사무사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현재 말리 공화국에서 1280년에 태어났습니다. 통치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호화로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죠. 그 시간 동안 형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사무사가 32세가 되었을 때 형은 퇴위했습니다. 그의 형은 세계를 탐험하기를 원했고 대서양과 그 너머에 있는 땅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2,000척의 배와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탐험대를 모았습니다. 탐험대는 마치 바다 위의 도시처럼 전 세계를 항해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만사무사의 형이 남아메리카에 도달했다고 믿지만 이에 대한 진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만사무사는 1312년에 말리의 통치자가 되었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는 좋은 통치자였고 똑똑한 전략가였습니다. 통치 초기에 약 24개의 도시를 합병하는 데 성공했죠. 그는 이질적인 작은 국가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했고 말리 왕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말리 왕국은 대서양으로부터 약 3200km까지 뻗어 있었어요. 대륙의 거의 모든 서쪽 지역을 소유했습니다. 그때부터 만사무사의 부는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죠. 중세 세계에선 금이 지구 전체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당시 만사무사가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금 보유량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리에 수천 개의 무역센터를 세워서 금과 소금 같은 가치 상품들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무역 이익의 일부는 만사무사 주머니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돈, 권력, 하인 등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절실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욕망은 형과 비슷했어요. 만사무사 또한 여행을 하고 싶어 했는데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명성을 원했어요. 해외에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강력한 왕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는 그의 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만사무사는 사하라 사막과 이집트를 거쳐 메카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이 여행은 지금까지 행해졌던 가장 위대한 여정 중 하나였습니다. 만사무사는 약 6만 명으로 구성된 캐러밴과 함께 여정을 떠났습니다. 궁중 전체와 모든 관리, 수천 명의 군인, 예술가, 낙타를 모으는 사람, 상인, 그리고 수만 명의 하인들이 동반했죠. 식량으로 염소떼와 양떼도 데려갔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거대한 도시 같았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물과 음식의 양을 상상해보세요. 왕이 행군을 중지하자고 하면 기다란 점막 캠프가 세워졌습니다. 이 지역을 한 바퀴 도는 데만도 꼬박 하루가 걸렸을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예술가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상인들은 캠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물건을 제공했습니다. 하인들은 동무들을 돌보고 허드렛 일을 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뜨거운 모래 위의 떼약볕 아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길을 걷기 위해 텐트 도시를 접어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 여정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만사무사가 백성들에게 잘해줬다는 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상급 페르시아 비단과 금실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낙타들이 수십만 킬로그램의 순금을 날랐죠. 멀리서도 햇빛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금이 많았어요. 아무도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여행을 위한 충분한 물자가 있었어요. 지나가던 여행객들은 거대한 왕실 탐험대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말리의 왕이 다가온다는 소문은 왕의 도착에 앞서 카이로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만사무사의 캐러밴이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호사스러움과 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 통치자가 너그럽게도 그것을 백성들과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나눠준 금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카이로에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금은 흔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을 가지고 있다면 금을 사기 위해 물건을 파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죠. 만사 무사가 카이로에 머무는 동안 금의 가격이 떨어졌고 그런 식으로 나라의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현대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야기한 경제 위기가 중동 지역에서 약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그가 이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그가 유통되는 금의 일부를 걷어들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대부업자로부터 엄청난 금리로 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원하던 목표엔 도달했습니다. 그의 부와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황금 왕자의 황금 조각을 손에 들고 앉아있는 아프리카 왕의 모습이 1375년 카탈로니아 지도에 등장했습니다. 이 그림으로 사람들은 팀북투를 말리의 주요 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던 왕은 만사 무사였습니다. 팀북투와 그 통치자에 대한 전설이 섞인 실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사 무사가 소유한 부의 양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만큼의 충분한 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을 직접 보기 위해 말리로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팀북투는 신비와 전설 덕분에 아프리카의 엘도라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끝에 있는 황금 도시라고 생각했죠. 유럽의 보물 사냥꾼들과 탐험가들은 왕국을 방문하기 위해 길고 위험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만사무사의 통치가 끝나고 여러 해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조국과 자신의 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자, 시인, 그리고 건축가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사무사는 인재들이 팀북투로 이주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수백 킬로그램의 금을 지불했습니다. 그가 개인에게 준 금액은 오늘날 가치로 약 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만사무사는 교육, 예술, 문학, 건축, 그리고 도서관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대학도 지었죠. 만사무사의 통치 기간 동안 팀북투는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수준 높은 지식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1337년 만사무사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분쟁,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시도, 봉기, 그리고 음모가 이 강력한 왕국을 붕괴로 이끌었습니다. 왕국은 작은 주로 분리되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말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럽인들이 이 영토에 왔고 마침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사무사의 왕조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중세 역사는 주로 서양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만사무사가 통치하던 말리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만약 유럽인들이 말리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전성기의 왕국을 더 많이 방문했더라면 만사무사는 훨씬 더 유명해졌을 거고 왕국의 영광은 수세기 동안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200년 정도 늦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위기와 봉기가 한창일 때 제국을 발견했죠. 만사무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계산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그런 수준의 부에 도달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만사무사 왕조가 오늘날까지 살아서 제국을 유지했다면 우린 아마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었을 겁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발전된 대륙이 될 수 있었고 말리가 그 중심에 있었을 거예요. 왕국은 이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성취했을 겁니다. 만사무사는 관대했고 무력이 아닌 부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